울분과 울분장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화, 울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잘 돌볼 수 있을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 화, 또 분노, 울분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조금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우리가 좀 익숙한 것부터 생각하면 일단 화병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화병 너무 유명하죠.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화병을 영어로 그러니까 W부터 먼저 쓸 수도 있고 H부터 먼저 쓸 수도 있는데 뭐 HWABYEOUNG 뭐 아니면 WH 이렇게 갖고 화병이라고 써가지고 검색을 구글 같은 데서 해보시면 나와요. 영어로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단어가 돼가지고 실제로 아주 뭐 미국의 교과서에도 실렸던 그런 이 화병, 뭐 화병 해가지고 이제 얘기하면 이제 한국인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증후군이다라고 이제 해서 병으로 딱 나오거든요. 그만큼 유명하죠. Korean Culture Bound Syndrome. 그래서 한국인이 갖고 있는 문화증후군이 화병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이 화랑 관련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 뭐 일상적인 단어에도 많잖아요. 화끈하다, 열받는다. 우리 어떤 전통적으로 화와 관련된 성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뭐 이제 역사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 외침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뭐 억압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 소위 얘기한 집단 트라우마 같은 것을 갖고 있고 또 유교 사상 같은데 억압이 돼서 내 개인적인 감정이 누적돼 있어서 그런 화가 쌓여 있다. 그 한이 정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서 병으로 나오는 그런 것들이 화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뭐 화병이 분노라든지 그런 쪽으로 다 연결되면서 어떤 큰 문제로 가기 전에 제대로 좀 초기에 치료하면 좋은데 너무 만성화되면서 화병이 되면 그런 화를 안으로 참고 억누르고 쭉 그러고 있다가 뭐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화병이라고 하면 사실은 신체 증상이 많은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야말로 화기가 위로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뭐 한자가 상기 돼가지고 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가슴에 불이 탄다라고 하고, 근데 그 불이 타고 뜨거운 게 실제로 어떻게 체온 같은 거 아주 보통 일반 체온계 같은 걸로는 차이가 없더라도 전체 피부 온도 사진을 찍어 보면 실제로 가슴 부위의 온도가 더 높은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에 불을 품은 것 같은 것들이 보죠. 그리고 또 울고 나면 좀 시원하다라고 하거든요. 이 시원하다는 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죠. 화가 났는데 불이 있는데 울고 났더니 시원해지면서 화가 좀 가라앉는다라는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런 기능이 잘 안 되는 역기능적 분노가 바로 화병이다라는 것이고, 이 서양에는 이런 화랑 관련된 그 불이랑 관련된 병이 없거든요. 이 화병을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fire disease예요. 불병. 그 불이 내 몸에 나타난다는 개념을 서양에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화병 자체는 그야말로 화라고 하는 한자에다가 그냥 병을 붙여서 화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만성적인 분노가 쌓였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억압하면서 뭐 몸이 아프고 뜨겁고 아프고 불편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기분도 안 좋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우울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울병, 불안한 것은 불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화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왜 한국 사람들만 화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양에서 제대로 화를 좀 뭐 표현하기 시작한 것들 중에 한 형태가 우리가 얘기하는 울분과 관련된 외상후 울분장애라는 병입니다. 외상후 울분장애라고 하는 건 영어로 보면 포스트 트라우마틱, 외상을 받은 다음에 울분이라는 단어를 그 임비터먼트, 화가 났던 울분이라는 단어를 번역해서 그런 임비터먼트인데 임비터먼트 디스오더,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임비터먼트 디스오더를 PTED라고 하는데 그것을 외상후 울분장애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 외상후가 붙은 병 중에 조금 유명해진 병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어떤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겪고 힘들어지는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내 생명, 건강 이런 게 위협받는 큰 충격이요. 그게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를 겪고 나서 그 트라우마가 자꾸 생각나고 놀라고 그것들을 피하게 되고 부정적이게 되고 그런 병들, 재난, 폭력 이런 걸 당한 사람들이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데 요즘에 이제 그게 좀 유명해져서 나 트라우마를 받았어, 막 트라우마가 줬어, 누가 나한테 트라우마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PTSD를 좀 많이 알려졌거든요. 이 PTED는 바로 그 PTSD랑 명칭이 유사하죠. 그렇게 만든 명칭입니다. 사실 PTSD를 보고 외상 후 울분이 생긴 사람을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는 내가 좀 끔찍한 일, 죽을 것 같은 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는 뭐 생명의 손상 아니면 뭐 강간 이런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 트라우마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외상 후 울분장애에서 트라우마는 그 정도 일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살다 보면 좀 있을 수 있을 만한 일들, 너무 끔찍한 일이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실직 같은 거, 뭐 모멸감을 당했다, 날 무시했다, 좀 너무 목숨을 잃을 것 같지 않은 작은 사고, 트라우마처럼 정말 본질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아닌데 어려운 사건, 나로선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을 겪고 나서 울분에 빠져서 그 울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병을 PTED, 외상 후 울분장애라고 합니다. 이 외상 후 울분장애는 사실은 뭐 제가 처음 소개시키는 걸 말씀드렸지만 미하엘 린덴 교수라고 하는 독일 분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직 서양에서도 이것 자체가 공식적인 어떤 분류 체계에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예를 들면 배우자가 외도했거나 뭐 식구들하고 갈등, 요새 며느리와 갈등, 자녀와의 갈등, 동료와의 어려움, 뭐 회사 내에서 질책을 당했다든지 뭐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 그랬다든지 그랬을 때 심지어 또 선생님이 학생한테 울분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참아야 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울분이 있으면서 자기 삶이 아주 망가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외상 울분 장애라고 하거든요. 독일이 통독되면서 동독 사람들이 세상은 너무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다 이런 일을 자주 겪게 됐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PTED 외상 울분 장애라고 하는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태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독일 분이세요. 그 미하엘 린덴 교수가 베를린에 있는 샤르테 대학 교수님인데 그분이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 화가 많다. 그래서 그 한국의 화병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번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 울분이라고 하는 현상이 독일의 동독에서 통일 이후에 나오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비슷한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게 울분이 생기는 요소가 많아요. 학교, 직장에서의 어떤 왕따, 갑질 당하는 거, 뭐 회사에서도 그런 거 많잖아요. 학력의 대물림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최근에 어떤 뭐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소위 얘기한 기득권층이 부정직한 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쌓이는 것들 소위 얘기한 사회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것들에 대해서 울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울분 안에 뭐 분노, 억울, 실망, 복수심 이런 마음들이 막 섞인 거거든요. 울분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한 가지 감정이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거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 뭐 촛불 시위했을 때도 그렇고 또 광화문 시위하신 분도 그렇고 서초동에서 검찰개혁 시위하신 분들도 정치적으로 완전히 반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마음의 심정은 바로 울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울분 가지고 조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10%가 넘는 사람이 심한 울분 상태랍니다. 심한 상태. 지속적으로 울분을 겪고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30%가 넘는데요. 그걸 합치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40%, 43% 정도가 울분이 만성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 미하엘 린덴 교수가 독일에서 연구했을 때 그 심한 울분이 2.5%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4배, 5배 정도의 울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거는 젊을수록 울분이 심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조사에서 1인 가구와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런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가구를 비교했는데 1인 가구가 거의 굉장히 많은 수가 3분의 2 정도는 울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비정규직일수록 울분이 많고 소득이 적을수록 울분이 많고 다시 얘기하면 어려운 계층일수록 더 많은 울분이 있다는 거죠. 울분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이 사회 안에서도 사실 힘든 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일수록 울분이 많다는 겁니다. 린덴 교수는 울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했는데 어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화가 생겼는데
복수심도 생겼지만 내가 반격할 수도 없고 무기력해지고 뭔가 달라질 것 같은 희망도 없는 상태에 굴욕감이 생기는 그런 감정을 울분이라고 한답니다. 분노가 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면 울분은 조금 더 복잡해지는 거죠.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울분이 생기는 어떤 병인 PTED, 외상울분 장애가 가려면 소위 불공정하다라고 생각되는 일을 경험했으면 이 외상울분 장애로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세상은 좀 공정하다, 공정해야 한다 이런 어떤 신념이 있고 그게 또 유난히 강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심리학적 용어로 강한 공정세계 신념이라고 하는데 내가 세상이 공정하다고 하는 신념이 무너지면서 울분이 생기는 거죠.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공정세계 신념이 무너지면 너무 억울하고 너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하면서 울분이 생기고 그러면서 병까지 연결이 되면 외상울분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옆에서 봤을 때도 야, 저 사람 정말 객관적으로 봐서 너무 부당한 일을 겪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부당하다고 겪으면 사실은 외상울분장애로 연결이 되고 울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복잡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학문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효화라는 경험이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효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별거 아닌 것처럼 할 때. 예를 들면 학생이 좀 공부 좀 했어요. 오늘 좀 이번 중간고사 좀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와서 야, 너 공부 안 하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버지 저 공부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공부야? 제대로 해야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어떤 애를 썼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했던 거를 아버지가 들어와서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무효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썼던 것들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한테 울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하고 있는 것, 심지어 우리 자녀가 하고 있는 것들이라도 그 무효화시키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나름대로 항상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울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혼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서 울분이 생길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울분 장애가 어떤 주요한 불안장애나 우울장애처럼 어떤 주 정서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사회적인 영향이 있어야 병이 생기니까 누가 무효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병이 생긴다는 얘기죠. 사회적으로 거절당했다는 느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 울분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애쓴 것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이 내 울분을 폭발시킬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하는 정신치료, 이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환자분이 느꼈었던 어떤 정서적인 분노, 화 이런 것들을 공감하는 거거든요.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공감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내가 완전히 공감받고 수용받을 수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남한테 사회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울분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제 세상이 공정하다라는 개념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 공정이 나한테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 울분이 심하죠.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들하고 이게 조금 개념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어려울 때 성장했던 나이가 든 사람들은 세상이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쉽게 해요. 근데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확실히 사회는 더 공정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삶에서 딱 보니까 삶에서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특혜, 비리 이런 불공정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정치권 화끈하게 달가고 있고 이 모든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진 사람들의 불공정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더 분명히 울분이 더 터집니다. 이게 옛날에는 사실은 내가 좀 노력하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노력이요. 그런 거 하면 좀 성공하면서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점점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고 계급과 지식, 재산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아주 공고하게 버티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안 된다는 거. 노력은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거. 내가 항상 을로 살아야 된다는 거.
옛날 윗세대는 다 가지고 있고 나는 가질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불공정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울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들을 기성세대가 알아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들 생각만 하고 이런 울분이 그냥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취급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뭐 개인이나 회사에 들어갔을 때 갑질 문제, 또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다른 사람들이 벌어지는 어떤 차별, 뭐 공권력의 남용, 여러 지금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모두 울분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거죠. 규칙을 위반하고 부당한 힘을 쓴다는 그런 것들, 그게 사실 우리가 보면 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도 그 봤더니 다 그랬더라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사회에 만연해 있거든요. 그야말로 적폐죠. 그 적폐가 많은 것들이 우리 모두를 울분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 울분과 외상후 울분장애라고 하는 병은 참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